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사립유치원에 이어 도내 일부 사립중고등학교 사유화도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채용 과정으로 행정실 직원의 60% 이상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모 교육재단 소속의 남녀 고등학교입니다. 두 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14명, 이 가운데 64%인 9명이 설립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설립자의 며느리에서부터 사촌 동생의 손자, 배우자의 진료까지 친인척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학교 재단도 이사장의 조카 등 3명이 행정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재단 43곳 행정실에 근무하는 설립자의 친인척은 63명이나 됩니다. 일부 사학재단은 너무 심합니다. 너무 과하게 채용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사무직원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전 교육청과 협의하며 협의 없이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가운데 3분의 1은 특별 채용되는 등 도교육청의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강하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행정실 사무직원뿐 아니라 교사와 교장 등 교원들도 설립자의 친인척이 수두룩합니다. 33개 재단에 45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검증 없는 친인척 채용에 주변의 우려가 큽니다. 일부 사학에서 설립자의 자녀나 친인척을 교장에 안침으로 인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낙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도를 넘는 친인척 채용의 기반은 사립학교법. 사무직원의 임용을 학교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70조 이항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가 오늘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지역경제 현안을 살핍니다. 대구시장과 지역기업지원기관장, 상공의원,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경제동향보고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이 열립니다. 경제동향보고회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기업이 어떻게 하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지난해 말 구미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 행위와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며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아사히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목적이 없고 검찰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민원인이 검찰 청사를 출입하는 일반적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 도로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혐의가 추가된 차헌호 지회장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논평을 통해 규탄하고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적 범죄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도쿄 집회는 시마네 현민회 주도로 2012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집회로 올해는 일본 차관급인 내각부 부대신과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